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하지 말라고 아니 했잖아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돌아가셨잖아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실적 끝났는데 말씀이 부정한 일이 하셨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시고 영상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럼. 예,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시 혼잣말처럼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한국의 언론에 포착되면서 지금의 MBC 사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되었죠. 우린 여기서 윤 대통령의 진짜 발언이 한국 국회를 지칭했던 것인지 또는 바이든과 미국의 의회를 지칭했던 것인지를 떠나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언어 중에 이 새끼들이라는 단어나 쪽팔린다라는 비속어가 흘러나왔다는 데에서 대통령은 이미 국가 최고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이에 대해 격노한 대통령실은 지난번 G20 정상회담 수행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MBC 기자들은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았던 그때부터 한국의 언론사에 그야말로 악의적이고 비협조적인 반정부적 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국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의 실망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MBC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대통령의 후속 조치는 이미 국가 최고 리더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어설픈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MBC 이 새끼들 우리 전용기에 태우지 마. 한마디로 그런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보수 정권의 권력을 우습게 알기 시작한 이제는 적지 않게 좌측으로 기울어진 한국의 언론들의 현 정권에 대한 저항감만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도저히 격이 맞지 않는 MBC와의 싸움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이미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국민은 약한 자에게 동정심을 주거든요. 그리고 급기야는 최근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 아주 대놓고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어느 MBC 기자의 용감함이 과감하게 연출되는 장면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자행한 거의 시정잡배의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퇴장하는 대통령 뒷면에 대고 따지는가 싶더니 이를 제지하는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한방 맞짱 뜨자는 식의 막가는 행동을 MBC 기자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군사독재 정권이냐면서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상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과 권위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이 팽창되어 가고 있는 한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발생한 MBC 기자의 폭력적 수준의 항의는 지금 한국 사회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국가 통치에 대한 당연한 권한과 권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언제부터인지 자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한국의 정치꾼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지나치게 저급하고 저열한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권력이
마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머쥐려고만 했지, 그것이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직책이라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한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오늘 대통령이면 다냐 하면서 삿대질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너무도 스포일된 막무가내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틀리면 빨간 머리띠 동여매고 반정부 시위에 나서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꾼들이 말끝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표방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당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폄훼하며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여와야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국민이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 마인드가 만들어질 리도 만무하지요. 오늘 한국의 대중들의 사회 심리를 보더라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더 깊어지는 세상이지요. 사람의 의미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내게 이익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순간적으로 깨버리는 그런 몰인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심리가 정치라는 공인의 직분을 갖더라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의 정신이 거의 상실되고 우리가 저들을 쓰러뜨려야지만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편협되고 사사로운 이해타산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까닭에 오늘 저리 말도 안 되는 당파 싸움으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인들이 왜 저리 극단의 정서적인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중독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성격과 정서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술 마시는 심리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비관주의가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오랜 세월 습관적 음주가 지속되면 사람의 뇌는 자기 삶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되뇌피질의 기능보다는 순간적 기분에 좌지우지되며 생각 없이 두려워하고 분노해야 하는, 그래서 매사가 싸우려 드는 정서에 매몰시키는 림빅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인들은 도저히 서로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판 승부의 심리에 매몰되어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극한의 투쟁의 삶의 현장을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일과 후에 벌어지는 음주 향연의 문화에 흥건히 젖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의 기생집 방송 문화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은 지금도 한국의 정치꾼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권력과 빽이 있으니 가는 데마다 큰 술상을 차려주니 어찌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숙취로 어지러운 정신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중차대한 국정을 어떻게 제대로 이성을 가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성력은 혼비하고 상대방의 다른 견해는 단지 짜증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그저 술 취하고 또 그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는 그런 사회, 그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극단의 혐오를 낳고 있는 정서, 바로 오늘 한국 정치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상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그 사회에서 본이 되려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다른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정치라고 잘못 배운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호를 표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나라에서도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며 수틀리면 네가 뭐냐며 따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다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려 하며 남의 눈에 티끌만 잡아내어 흠집내려 하는 심리는 습관적 음주자들이 자기 혐오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투사적 심리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심화된 알코올 의존의 심리가 팽배되어진 가운데 누구나가 남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며 마치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듯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